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 CBL의 시티클팀 발표를 맡은 경영학부 임광섭입니다. 저희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중간 발표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학생과 주민 교류를 통해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지역과 학생이 상생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학생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문화재생 사업과 플랫폼 제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교수님들의 피드백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학생 대표들과 이야기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플랫폼에 자세한 틀을 제작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 저희가 계획한 첫 번째 방안인 조치원 문화 숫자 4를 사용한 사각지대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은 죽을 사자를 이용한 문화 사각지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문화재생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저희의 팀 멘토와도 같은 새청나래 세종시 청년단체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문화적 시설은 설치되었으나 참여할 예술가들의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지자체에서는 대학생들을 세종시민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을 문화시설, 문화사업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문화시설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첫 번째인 문화정원입니다. 대통령상까지 받은 시설이나 인지도나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담당자와의 유선 상담을 통해 야외 공연은 신청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민원도 들어온 적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문화예술회관입니다. 공연장 대관료는 유료이지만 조치원 청소년센터가 존재해서 이 안에 있는 장비 대여나 공간 대여를 대학생들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세 번째로 조치원 생활문화센터입니다. 프로그램은 다른 시설들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는 대관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인 세종문화원입니다. 문화 공연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문화원 내에서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학생들이 준비만 해간다면 공간을 유료로 대여하여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탐방 결과 충분한 시설이 조치원 내에 갖추어져 있으나 학생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홍보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거의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생 사업인 시네마 다방 사업을 인터뷰했습니다. 조치원역 근처에 왕성극장을 재건하여 문화재생을 시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주민과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받은 피드백대로 교내의 문화활동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중앙 동아리들과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결과 교회에서 공연과 전시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경험도 있으나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연장도 있고 공연자도 있으나 공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제안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현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내에 홍보할 수 있도록 허락 및 협조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어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개최하거나 문화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이 또한 학교에서는 대관료 정도의 지원만 해줄 수 있다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파악했습니다. 학생들이 교회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교내로 들여오는 방향도 생각했습니다. 현재 공연 예술 동아리들이 3일 정도에 걸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 마지막 날에 주민들을 초청하여 외부인들도 공연을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기획했습니다. 교내 셔틀을 활용하여 행사가 있는 특정 날짜와 시간에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 조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거점 삼각지대 프로젝트에서 대학교를 포함한 문화거점 사각지대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학교, 학생과 주민들 그리고 문화시설 혹은 지자체가 이렇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류하는 장을 저희 시티클팀이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제작 목적 및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조치원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적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원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형태가 이미 존재하지만 각종 접근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종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민원 플랫폼들을 조사하고 비교하며 문제점을 분석해봤습니다. 민원 플랫폼의 형태는 많이 존재하지만 홍보의 부족이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세종시 담당자와의 유선 면담을 진행해본 결과 실제 민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비 편성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와 민원이 모두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플랫폼의 문제점을 총 3가지로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조치원 주민들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점.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는 홍보가 부족했고 답변 완료율이 미비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종시 대학생의 대부분이 건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번거로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어플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구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 관련 어플 기능을 생성하고자 기획했습니다. 플랫폼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과 외부인들이 유입할 수 있는 문화시설 소개 및 예약 기능, 그리고 연령층과 방문 목적에 맞게 여행 코스를 소개해주는 기능 등도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원터치 세종으로 한 번의 터치로도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 참여자가 이 앱에서 여행 기능을 선택하면 여행 목적과 일자에 따른 여행 코스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은 동반자가 가족인지 애인인지 친구인지 등으로 구분되어 날짜에 따라 그 날의 날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 시스템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버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함에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2개의 민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생활에 간단한 민원을 받는 게시판으로 가로등 고장이나 소음 공해 등의 간단한 민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시판은 크라우드 민원함입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여론 형성이 필요한 경우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곳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모일 경우에는 세종시의 프로젝트화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크라우드 민원 게시판은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크라우드 민원실에 세종시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시민들은 꼭 필요한 아이디어와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공감을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점을 보고서를 등록하여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3단계에서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더욱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아이디어의 공감수가 500명 이상이라면 이 아이디어는 실제 프로젝트화를 거칠 수 있도록 세종시에 직접 건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 하나의 앱에서 실현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며 적극적인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통함 기능입니다. 이곳에선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부분입니다. 교통은 앞서 보여드린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치원의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내의 다양한 교통수단의 현황이나 서비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동 시스템을 구성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가장 상단에 세종시청 홈페이지의 공식 정보와 연동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공지하는 기능을 구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는 각종 지자체 행사나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결론입니다. 현재 학기 말 선거 및 담당 인원이 교체되는 시기라 구체적으로 학교와 학생회와 직접적으로 건의하는 장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의 구체화를 통해 내년 신학기까지는 세종시에 이 2가지 프로그램을 정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2가지 방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학기가 종료되는 것에 있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자료와 인터뷰 내용 등을 카페에 업로드해 놓았으며 이것이 지속되어 카페가 하나의 리빙랩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시티클 팀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